안녕하세요. 자, 프라임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환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처음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 게 뭐냐면, 아마 시험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과락률이 제일 높은 과목이 회계학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뭐 이해 중심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머리에 읽히는 회계학, 이제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면 회계학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게 구조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실력을 배양을 해야지만 회계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출 때 많은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1년 안에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이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해결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그 얻는 노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투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우린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자원 하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약 자원은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회계학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서 그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머리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이걸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저에 대한 소개고,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니까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고, 뭐 저는 다수의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뵙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회계학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그렇죠, 어떠한 실력을 있고 또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간평 회계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이 회계학을 그냥 회계학이라고 하지 않고 간평 회계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경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물론 프라임 법학원하고 타 학원에서도 여러 자격증 시험에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간평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된 회계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 공무원 관련된 회계학 강의도 하고 있는데, 간평 회계학은 같은 회계학이라도 다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건 아까 우리 경제학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경제학도 그 자격증 시험마다 포인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감정평가사 시험도 포인트가 달라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재무회계에 실물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고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인회계사나 이런 세무사 시험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실물자산하고 거의 비중이 같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거의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실물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같은 회계학 문제를 내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학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실력 가지고 접근하시면 그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원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그 시험에 맞는 회계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설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회계학에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필요한 공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간평 회계학인데, 마찬가지로 간평 회계학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두 분류에서 나와요. 영역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이 재무회계는 기업들의 이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원칙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이라든가 그런 원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그래서 두 개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40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재무회계에서 30문제 75%를 차지하고 있고, 원가관리회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회계학은 거의 대부분 다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래도 내가 꽈락을 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론 문제, 말 문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론 문제도 한 15%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론 문제 수준이 간평회계학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문제는 우리가 쉽게 출제는 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믿고 공부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중대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염두에 두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재무회계가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원가관리회계 이제 10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재무회계가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재무회계가 원가관리회계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쉬워요. 처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다 재무회계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간에는 이제 어떤 얘기도 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원가관리회계는 포기하고 또는 일부만 공부하고 재무회계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게 실패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부할 때 재무회계는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가 있고 원가관리회계는 좀 이건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는 원가관리회계가 쉽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에요. 예. 최근에는 약간 어렵게 출제는 되지만 그래도 원가관리회계에서 이 1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7문제, 8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게 되면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재무회계 내용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됐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를 포기하지 말고 원가관리회계를 잘 기반을 닦아두면 오히려 재무회계에서 많은 양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그게 효율이 따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이 이제 단기 시험 공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면 이게 이제 전략적인 우리가 회계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건데 일단 40문항에 대한 전략적인 학습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40문항을 모두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꽈락이라는 게 우리가 40점 넘으면 꽈락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합격 점수로서 60점을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 분자의 문항수, 맞추는 문항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40점이 된다는 거는 분모가 40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투입되는 시간에 40문항을 다 못 풉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학생도 32문제에서 35문제 사이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점수 60점이 아니라 그게 60점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분모를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게 70점, 80점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0문항을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제 배양하는 데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기 형태 공부 이건 뭐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은 뭐 암기에서 해결되는 과목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고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읽힌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인드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그 1년 동안의 짧은 시간 안에 회계적인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회계학은 자료 해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자료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범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재무회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당연히 원가관리에서 탈이 나게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과목은 원가관리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되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금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원가관리 회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또 재무회계 중요성이 높아가지고 그걸 많이 또 불안감을 가지셔서 시작은 물론 이제 제가 재무회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요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 가지고 다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다 틀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암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게 된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학습 전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들 다 다른 과목도 인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 과목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 과목에서 나오는 용어라든가 그런 맛배기 과목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1회씩 자꾸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제 1회, 2회 이렇게 되는데 자, 회계학은 인문 강의에서 이제 우리 기초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는데 이게 몇 회가 되는 거냐면 6회가 되는 겁니다. 6회가 되는 거고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회계학을 이제 짧은 시간에 간평 회계학을 정복하시려면 반드시 이 6회 회계 원리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거길 6회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잘 하시는 게 이게 회계학의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90%가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간평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 원리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 강의를 수강하셔야 된다 합니다.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 시작할 때 그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이 거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 원리를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재가 이제 실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공짜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돈이 많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평 회계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죠? 2024년 합격의 목표인 수험생에게 이제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응원하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증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 걸고 지금 보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성 들인 회계학을 제가 제공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요 단어를 어저께 응원을 쓸까 보증을 쓸까 막 응원을 쓸까 보증을 쓸까 막 지었다고 했는데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개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